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뭐 카드론 내면 카드론은 갖다 써요. 왜?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런 게 다 막히면 이제 주변한테 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급여자분들은 실은 개인은행 파산으로 바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이번 시간 개인회생 파산 고민이시라면 후회하지 말고 꼭 이 영상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한번 고민들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던져드린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약간 금지 명령이라는 어떤 법적인 측면하고 두 번째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내 채무가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좀 하지 마시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이제 개인회생 파산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연체가 돼서 빚독촉이 어느 정도 받으시고 계신 분들이나 연체 직전이신 분들은 가장 첫 번째 고민하는 게 뭐냐면 채권자들한테 빚독촉을 이렇게 겁이 납니다. 그게 무서워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 당해보셨죠? 저는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빚 독촉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빚 독촉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갈래길로 여기서 딱 갈립니다. 이제 선택의 폭이. 하나, 그래, 개인회생 개인 파산해야지. 이런 분이 계시고. 근데 대부분 더 많은 비중으로 어떻게 해서는 그 채권 출심에 대한 공포를 없애려고 주위에서 돈을 땡겨와요. 연체를 안 시키려고. 그래서 막아요. 근데 결국에 빚만 남고 이분은 개인회생 파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빚 독촉에 관한 공포의 두려움은 개인회생 파산하면 여러분들 해결이 돼요. 자, 개인회생은 신청서 들어갈 때 금지명령으로 들어가거든요. 금지명령이 뭐냐면 판사의 명령으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한테 채무를 갚아라라는 채권 출시 명령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연락도 못해요, 연락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판사 명령으로. 그래서 금지 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 연락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채권 출심의 공포와 힘듦에서 벗어나겠죠. 그죠? 근데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채무가 주식, 뭐 낭비 사치, 뭐 사행성 이런 경우들은. 이러면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한 2개월 있으면 개시 결정이라는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개시 결정에는 금지 명령의 효력과 똑같이 효력이 발동이 돼요. 개시 결정을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절대 채권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 못 합니다. 돈 갚으라고. 그런데 또 하나요.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있잖아요. 신청가도 혹시 여러분들 개인회생 사건번호 2023 개회 1빵빵빵빵을 채권자들한테 공지해주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채권 출시 명령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은 안 해요. 그냥 사건번호만 좀 가르쳐주세요. 이 정도 얘기하지. 왜 그러냐면 아무리 돈 들이고 노력 들이고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 법원에서 한 달 변제금 얼마씩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버리면 채권자들은 그 결정대로만 따를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래.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 잘 알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나오는 순간 거의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출시 명령이 많이 없어져요. 이거 이제 독촉과 공포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두 가지 선택이라 했잖아요. 개인회생 파산을 빨리 해버려가지고 공포스러운 채권 출심도 없애고 더 이상 채무 발생이 없고 내가 이제 이렇게 밟으면 되는데 내가 느끼기엔 거의 대다수가 있잖아요. 버틸 만큼 버틸려고 그래요. 어떻게?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들한테 돈을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막아요. 근데 대부분 결국에 몇 개월 지나서 이분들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게 돼 있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진짜 인생사 제가 뭐 아니까 저도 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한 건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우리 한 번만 좀 생각해 보게요.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채무가 힘드신 분들이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내 소득으로는 있잖아요. 이자도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내 소득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물론 예외적인 막 5%, 3% 얘기 이런 건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일반적인 것만 제가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지금 개인회생 파산이 고민이 되는 순간은 내 소득으로는 나가는 돈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예요. 진짜로. 뭔가가 막 누군가가 막 거액을 해가지고 완전히 살려주거나 뭔가에 막 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급여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연봉이 1년 사이에 막 2배, 3배씩 오릅니까? 이런 직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즐겁다는 뜻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씁쓸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급여자들은 기껏 해봐야 올라야 뭐 2%, 3%, 5%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갑자기 연봉 5천인 사람이 연봉 1억이 되지 않는다니까 1년 후에.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지금 내 소득으로는 이 원리금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돈을 땡겨서 한 2개월, 3개월, 4개월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겠죠. 왜 주변에서 돈 땡기는지 아세요? 내 신용과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다 막히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다 인정하실 거 인정하셔야죠.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뭐 카드론 내면 카드론은 갖다 써요. 왜?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런 게 다 막히면 이제 주변한테 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급여자분들은 실은 개인은행 파산으로 바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내 소득으로는 이 채무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내 연봉이 막 몇 배로 1년 있다고 오르고 이러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도 예외적인 걸 제외하게요. 지금 요새 진짜 경기 엄청 안 좋거든요. 내가 지금 광주에 사는데 광주에 좀 번화가 있는 뭐 상무지구 뭐 용봉동 이런데 저녁에 나가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안 다녀요. 무슨 옛날에 코로나 때 이동 제한 하듯이 저녁에 끔끔합니다. 아예 끔끔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 그냥 보통 식당 운영하시고 뭐 호프집 운영 이러신 분들한테 할게요. 이분들도 내가 지금 내 소득으로 개인회생 파산 고민 중이시라면 이렇게 경기가 뭐 안 좋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만 그게 언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다 막혔어. 이제 빌릴 사람 없어서 연체 걱정에서 돈을 땡겨다가 막고만 있으면 이분도 결국에는 몇 개월 있다가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파산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개인회생 파산을 선택을 한다면 주변들한테 빚만 발생하게 돼요. 그거 못 갚아요, 여러분들. 급여자나 뭐 개인사업자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갔다 온 돈들 있잖아요. 실은 거의 못 갚습니다. 왜? 내 원리금도 지금 상환을 못 하는데 갑자기 소득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그게 빌린 지인들한테 돈을 바로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예외는 다 제껴두게요. 인생에 뭐 철학에 관한 얘기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제 삶의 기준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개인회생 파산이 고민될 정도로 힘들면 더 이상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채권 추심이 공포스럽다면 법으로 해결하시고 내 채무도 법으로 해결하셔서 나 혼자 이겨내셔야지. 주변인들 돈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분들까지도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가 그렇게 봐왔어요. 근데 반드시 이게 무슨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빨리 본인이 결단하셔서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서 이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